5월 14일 수요일 학원 소식입니다. 학생지원팀에서 2025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안내합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재학생들은 해당 기간 내에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성균관대학교 아이캠퍼스 접속 후 나의 과목 바로가기, 대시보드 과목 선택 후 영상 시청 및 퀴즈에 참여하거나 비정규 강좌에서 법정 의무교육 체크 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안전한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이수 기간 내에 위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기숙사에서 여름방학 기숙사 입사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생이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일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집니다. 1차 신청 기간은 5월 22일 11시부터 26일까지며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은 5월 30일 11시부터 6월 4일까지입니다. 전공 상관없이 명륜학사와 복룡학사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GLS의 신청 자격관리 영역, 기숙사 항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차 신청 기간 및 상세 모집 내용은 기숙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균융합원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융합연구 학점제 시행을 안내합니다. 융합연구 학점제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한 학기 동안 지도교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접수 기간은 6월 2일부터 8일까지며 2025학년도 2학기 재학 학부생으로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GLS의 학업 영역, 학업 인정 항목에 융합연구 학점제 신청란에서 신청 가능하며 일반 선택 학점 취득 및 상품 인증제 인턴십 인증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모두 26도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오전에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조금 사그라들 텐데요.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서울과 수원 모두 보통 수준이며 초미세먼지의 경우 서울은 보통 수준, 수원은 나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학원 소식을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SUBS 취재 스톱.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취재 수첩 진행을 맡게 된 성대방송국 기자 박채린입니다. 2025년 5월 8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출신 교황을 선출했습니다. 시카고 출신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제256대 교황으로 선출되며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을 택했는데요. 그는 청년 시절부터 수도회 소속으로 봉사해오며 1985년부터는 페루 북부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현지에서 그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기여한 바 있는데요. 레오 14세는 소통과 개혁,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즉위연설에서는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또한 그가 선택한 교황명 레오 14세는 19세기 후반 사회 문제와 노동권을 다룬 레오 13세 교황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선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즉각적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정치권,
특히 공화당과 보수 가톨릭 진영은 교황 선출을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영광이며 세계 평화에 대한 신의 응답이라고 밝혔고, 일부 보수 매체는 교황청이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중시해온 조직인데요. 교황이 미국 정치에 편승하거나 이용당할 경우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레오 14세의 중립성 유지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페루 언론은 남미 출신이나 다름없는 교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레오 14세는 13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기에 남미 가톨릭 사회는 우리 사회의 대표자라며 강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페루뿐 아니라 브라질, 콜롬비아 등 주요 가톨릭 국가들 역시 가난과 불평등,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교황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역시 이번 선출에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현주 주교황청 한국대사는 매우 침착하고 온화하며 한국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하신 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합니다. 이는 교황의 4번째 한국 방문이 될 예정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은데요.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추진된 개혁 과제를 어떻게 계승할지, 또 교황청 내부의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전통적인 교회 교리와 현대 사회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지금, 민감한 사회 윤리적 쟁점에 대해 교황은 어떤 신학적 해석과 제도적 균형점을 제시할지 관건입니다. 또한 미국 출신이라는 정체성이 교황청의 지역 편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레오 14세가 보편적 교회로서의 중립성과 포용성을 잘 실현해 나갈지도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번 교황 선출은 세계 질서와 가치관의 재편 속에서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방향성과 정체성을 가늠하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취재 수첩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박채린, 기술 이승은, 그리고 진행의 기자 박채린이었습니다. 동물원의 키위. 안녕 여러분. 내가 누군지 묻는다면 나는 동물계 척삭동물문 조강 고학 가강 키위목 키위과 키위 속의 북섬갈색 키위, 줄여서 키위라고 해요. 인간 여러분께 진지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 역시 의식이나 마음, 감정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학을 전공하는 제 인간 친구가 말해주기를 그렇다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 그 사이 애매한 의견까지 다양하다고 해요. 저는 철학도 과학도 잘 몰라서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답과는 무관하게 우리 모두가 인간과 동물에게 애정어린 시선을 보내는 따뜻한 세상이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온 오늘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닌 더 작은 무언가, 바로 길고양이입니다. 조금 더 바꿔 조금 더 주고 싶어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안고 싶어 한 발짝 더 다가오면 난 이곳을 그냥 뜨고 싶어 조금 더 바꿔 조금 더 주고 싶어 Hold on wait for a minute 내가 원하는 건 잠깐의 삶 길고 따분한 붉은 실이 아님 풀어줘 내 먹줄과 이름표의 나비는 내가 아님 camera 끌어난 구경거리가 아님 조금 더 바꿔 조금 더 주고 싶어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안고 싶어 한 발짝 더 다가오면 난 이곳을 그냥 뜨고 싶어 조금 더 바꿔 조금 더 주고 싶어 Why do you call me 나비 나에 대해 아는 게 뭐니 네가 보는 건 내가 만든 환상 사랑해야 할 이유를 줘 당장 right now 나순박과 이 부자리 목줄도 난 이름 말고 나에게 진심을 줘 너에게 진심을 줄게 조금 더 바꿔 조금 더 주고 싶어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안고 싶어 한 발짝 더 다가오면 난 이곳을 그냥 뜨고 싶어 조금 더 바꿔 조금 덜 주고 싶어 더 다가오지 말고 기다려줘 눈을 맞추고 손을 내밀어줘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기뻐하면서 쓰다듬어줘 조금 더 바꿔 조금 더 주고 싶어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안고 싶어 조금 더 다가와봐 조금 더 멀리 가봐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포근하게 예민한 곳이니까 손을 대지 말아줘 기다리는 건 싫으니까 현관문은 항상 열어둬 나와 하고 싶다면 더 많이 원해줘 너의 손길과 눈빛에서 날 찾을 수 있게 조금 더 바꿔 조금 더 주고 싶어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안고 싶어 baby 다가와주면 너에게 안기고 싶어 조금 더 바꿔 조금 더 주고 싶어 baby 사 년 전까지만 해도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대신 도둑고양이라는 말이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었죠. 처음부터 야생에서 나고 자란 고양이들부터 집으로 가는 길을 잃은 고양이들이나 버려진 고양이들까지 그 수많은 작은 생명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멍한 얼굴로 받아들이고 길거리를 유랑합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거리에서 만나는 작은 행운인 반면 누군가의 눈에는 도둑인 그들. 여느 야생동물들이 그렇듯 길고양이들 역시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예요. 눈과 비를 피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맹수들과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을 피해 길바닥을 뒤지며 끼니를 해결하다 보면 그들의 하루는 어느새 끝이 납니다. 누워도 되는 곳인지 확신도 못한 채 구석에 웅크려 잠을 청하는 그들의 꿈자리에는 어떤 꿈들이 스쳐 지나갈까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공격하던 인간을 마주할까요? 올지 안 올지 모를 내일이 펼쳐질까요? 아니면 인간도 자동차도 더러운 뒷골목도 없어 생존의 두려움이 한결 사라진 숲과 강과 들판을 뛰어놀까요? 동물들도 밤에 꿈을 꾸지만 그게 길몽일지 흉몽일지는 알 길이 없네요. 그렇게 아무도 몰라줄 꿈을 꾸고 아침을 맞이한 길고양이들은 다시 또 눈과 비를 피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요. 세상 저편 튀르키예에는 늘 갖춘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있던 길고양이가 세상을 떠나자 그 자리에 동상을 만들어준 도시도 있고, 또 다른 저편 이집트의 신화에는 고양이 여신인 바스테트도 있다는데, 우리들 곁의 길고양이들은 하루하루가 생존으로 바빠 그런 것들을 구경하러 떠날 여유가 없어 보이네요.
동물의 마음이나 감정 유무에 대한 답은 전공자분들께 맡길게요. 저는 그냥 어쩌면 아픔이 아픔인 줄도 모르고 제 앞에 나타난 이 고양이에게, 그리고 거리를 유랑하고 있을 모든 길고양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어요. 너에게 매일 추루를 짜주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듯 사람이 너무 반가웠던 나머지 살금살금 용기를 내어 다가간 너를 때리고 던지고 아프게 만든 사람들도 사실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세상이 미워서 그런 거야. 이 무시무시한 세상은 너에게 무서운 곳이듯 인간들에게도 참 무서운 곳이거든. 너의 삶이 생존의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해도 그게 너를 도둑이나 해수나 미움받아야 할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둬야 해. 사람들은 종종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도 한 번쯤 꺼내보는 약속을 갖고 있어. 별도 달도 다 따줄게 같은 말들을 생각해봐. 말도 안 되잖아. 그런 말들. 터무니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내일 아침 햇살을 보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게,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따뜻함을 주는 것 같지 않니? 그러니 나도 너에게 그런 약속을 하나 해볼게. 언젠가 너의 삶이 생존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언젠가 내가 다시 날개를 가져 하늘에 날게 된다면, 그때 같이 세상 구경을 떠나자. 내일은 또 어떤 미묘함이 저를 찾아올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그때가 되면 제게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이야기와 함께 왔는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녕. 시체일 뿐이란 날
후반은 대답했지. 얘야 저건 썩은 고양이 시체일 뿐이란다. 뒤틀린 말못 너덜 해진 날개를 부들럭거려도 보지만 날 수 없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누가 쳐다보겠어. 뒤틀린 말못 너덜 해진 날개를 부드럭거려도 보지만 날 수 없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누가 쳐다보겠어. 지금까지 스크립터 김택현, 엔지니어 박서린 이하겸, 내레이터 신윤주였습니다.